1993년부터 이어져온 쥬라기 시리즈의 최종장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직접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쥬라기 시리즈를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스포일러 없는 후기와 있는 후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후기 총정리 시작합니다. 이번 영화, 쥬라기 시리즈를 사랑하는 찐팬들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였죠.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쥬라기 공원에서 활약한 레전드 3인방의 복귀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 그들이 다시 나오는 장면에서 서서히 깔리는 메인 BGM은 그 감동을 배로 늘려주었습니다. 저는 앨런 그랜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살짝 눈물이 나더군요. 아무튼 이번 영화는 쥬라기 월드의 핵심 인물 오웬과 클레어 그리고 메이지, 쥬라기 공원의 핵심 인물 앨런 그랜트, 엘리 세틀러, 이안 말콤 박사의 비중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다만 주연급 캐릭터가 너무 여러 명이 등장하다 보니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에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스포일러가 포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세하게 다루어보고, 어쨌든 쥬라기 시리즈를 보는 재미 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공룡들이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 건데요. 이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역대 시리즈 중 가장 많은 고생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쥬라기 시리즈의 영원한 마스코트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육식 공룡 디가노토사우루스까지 무려 50종에 달하는 고생물들이 출연하여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종류의 공룡들이 출연하였지만 그중 커다란 임팩트를 남긴 공룡은 얼마 없다는. 그래도 아트로시랩터의 숨막히는 추격전과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공룡들이 여러 등장하니까 그렇게까지 서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관람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전작은 1993년 개봉 쥬라기 공원 1편과 2015년 개봉 쥬라기 월드, 2018년 개봉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이 세 편은 반드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스포일러가 포함된 솔직한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작품 관람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랄게요. 앞서 말했듯 이번 영화는 쥬라기 시리즈를 진짜 사랑하는 팬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레전설 박사 3명의 컴백은 당연한 거고, 1993년에 쥬라기 공원에서 남겨두었던 떡밥들이 약 30년 만에 이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으로 회수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인 루이스 도지슨이란 캐릭터가 그러한데, 쥬라기 공원에서는 그저 사건의 전개를 위한 맥거핀에 지나지 않았던 캐릭터였지만 이번에는 바이오신이라는 거대 기업의 총수로 재등장시켜 쥬라기 공원에서 풀지 못했던 떡밥을 해결하는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결말이 쥬라기 공원의 데니스 네드리처럼 딜로포사우루스에게 당했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고요. 또 전작의 오마주들도 확실히 있었는데요. 앨런 그랜트 박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마치 쥬라기 공원의 첫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완벽하게 오마주되었죠. 그 밖에 다양한 장면들이 전작의 모습들을 오마주하고 있어서 쥬라기 공원 시리즈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쥬라기 시리즈 하면 역시나 공룡으로부터 쫓겨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인데, 이번에는 그 추격 장면이 매우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중반 몰타에서 벌어지는 아트로시랩터들과의 바이크 추격 장면은 환한 대낮에 복잡한 시가지에서 벌어지는 속도감 있는 추격전으로 기존의 쥬라기 시리즈에선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액션을 선보였죠. 또 클레어가 테리지노사우루스를 피해 물속으로 도망치는 장면은 일부러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보는 관객 역시 숨죽이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더욱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쥬라기 공원에서 머피 남매가 랩터들을 피해 주방에서 조심히 움직일 때의 그 긴장감과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쥬라기 시리즈 하면 역시 이 맛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라 매우 만족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죠? 이제부터는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허점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건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이 영화의 메인 타이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쥬라기였습니다. 즉 모든 영화의 사건 중심에는 공룡을 빼놓곤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영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사건의 중심이 공룡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죠.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죠? 공룡들이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데 있어 불편함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그러한 문제는 큰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건의 핵심은 바이오신에서 만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류가 커다란 식량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데에서부터 레전설 박사들이 개입하게 되고, 심지어 이 메뚜기 떼를 없애기 위해서 블루의 새끼 베타와 복제인간 메이지가 필요했었죠. 다시 말해 이번 영화의 사건의 중심에는 공룡이 아닌 메뚜기 떼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이 잘못 잡힌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까 영화의 흐름이 완전히 어색해지고, 그저 등장하는 공룡들은 주인공 일행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저 방해꾼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되니까 영화에 있어 공룡들이 크게 중요한지를 느끼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겨난 문제가 쥬라기 공원 시리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서 인기가 급부상한 벨로시랩터, 즉 블루와 같은 주인공격 공룡들의 비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공룡을 좋아하는 팬들에겐 이 부분이 큰 실망감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부터는 주인공격 공룡들과 대치하는 빌런격 공룡들이 존재하는데, 쥬라기 월드에선 인도미누스 렉스가 있었고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선 인도랩터가 악역 포지션이었죠. 근데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선 티라노사우루스나 블루가 이야기 전개에 있어 큰 비중이 없다 보니까 주인공격 공룡들도 입지가 흐지부지한데, 당연히 대척점에 있는 빌런격 공룡들의 입지도 흐지부지할 수밖에요.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대결은 긴장감이 전혀 없이 왜 저 둘이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전투를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쥬라기 시리즈니까 공룡들이 싸워야 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장면에 넣어버린 듯한 씁쓸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연출에서도 크리티컬을 터뜨리는데 갑자기 테리지노사우루스가 난입해 티라노사우루스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 방식은 뭐랄까, 참... 그러면 공룡들만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이번 작품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주연급 캐릭터는 오웬, 클레어, 메이지, 앨런 그랜트, 엘리 세틀러, 이안 말콤 등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했는데요. 안 그래도 너무 많은 주연 캐릭터들 사이에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등장한 카일라와 램지가 추가되면서 이 둘의 서사나 배경을 러닝타임을 할애하면서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보니 왜 이 둘이 일행들의 사건에 개입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바이오신의 비리를 뒤엎고자 했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관객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관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두 새로운 캐릭터들의 빌드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화의 흐름에 어색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 캐릭터, 바로 헬리우 박사인데요. 그 전까지 헬리우 박사를 생각해보면 생명의 윤리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연구 업적을 위해 하이브리드 공룡과 같은 키메라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따윈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본인 살기만 바빴던 굉장히 이기적이며 쓰레기 같은 캐릭터였죠. 한마디로 쥬라기 시리즈의 진짜 빌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악역에 어울리는 캐릭터였건만,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벌인 일들의 죄책감을 느끼며 메뚜기 떼의 사건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 역시도 헬리우 박사가 그런 마음을 먹은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작중에서 하나도 설명되고 있지 않아 전편의 헬리우 박사를 기억하고 있는 관객들은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더 큰 일을 벌이려고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 전부터 벌인 건 많은데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전개라 대망의 마지막 쥬라기 작품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했나? 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게 묻어났습니다. 아쉬운 것들을 말하니 쥬라기 시리즈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그래도 저는 레전드 3인방의 복귀, 쥬라기 시리즈를 상징하는 로고를 의미했던 티라노사우루스의 등장 장면, 초거대 공룡들의 웅장한 결투, 그리고 블루가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며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분명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는 그 스케일과 볼거리를 확실하게 제공했다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서사의 흐름, 캐릭터들과 공룡들의 개연성이 다소 아쉽게 작용했다는 것이 쥬라기 시리즈를 사랑한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공허한 부분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번 영화는 팬서비스만큼은 확실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자, 이렇게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진솔한 후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쥬라기 시리즈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영상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소감을 솔직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물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